그리고 학력이나 학벌이 작품을 올릴 때라던가 문제가 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 기획서를 보고 그 편집자들은 이 작품을 연재할지 말지, 계약을 할지 말지를 고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학벌이나 성별을 기입하는 일은 없어요. 네, 학력을 기입하는 일도 없고요. 그냥 이 기획서 자체만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일이 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베스트 도전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뭔가 웹툰 작가님들 중에 그런 작가님들 있으시잖아요. 이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다. 이분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 막 이런 전설 속의 인물들이 많은데,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웹툰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전혀 이런 걸 알 수 없다는 점. 네, 그렇죠. 뭐 작가가 숨기고자 철저히 노력한다면 네, 알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기준들보다는 좀 더 탄탄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주신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한번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네. 대학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았었네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은 저희가 좀 많이 대답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또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작가가 되는 법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 작가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TMI 및 기타 질문들 그리고 저희가 아직 대응해드리지 못한 질문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 부분을 저희가 네, 질문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작가님이 미리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작가님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어떤 캐릭터가 제일 사랑스러우신가요? 처럼 어떤 회차가 제일 애정하시나요? 어떤 회차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었는데 그랬더니 이걸 준비해 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저는 앞으로 나올 회차를 제일 좋아하기는 해요. 작업 중인 회차이다 보니까 제일 애정을 쏟고 있기도 하고 진짜 빨리 보여주고 싶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빨리 보고 싶어요. 네,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나온 회차 중에서는 도행이 관련된 편이 가장 좀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PPT 보시면 이게 맨 처음 4화에는 이제 이 부분이 나오죠. 도행이가 노래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거를 처음에 보여줬었고 맞아. 이제 55화에서는 도행이가 뭐 아버지와의 불화가 있고 이 친구는 사실은 기생을 되게 싫어한다라는 게 밝혀지죠.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자신의 신분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 기생과 같은 천한 행동으로서 노래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안 그런 척 했지만. 그리고 그거를 이제 깨닫고 59화에서는 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내가 그래서 왕자가 될 수 없었구나. 내가 이 국극이 이상해서 국극 내용이 이상해서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는 내가 노래 연습을 하지 않아서 여자가 미워서 나는 왕자가 될 수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장면까지 오거든요. 좀 초반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터트린 캐릭터여서 59화에서 좀 만족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 59화 재밌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아까 파트 2에서 캐릭터들의 결핍과 그 욕망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에 꼽아주신 그 도행성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딱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더 빨리 터트리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그것을 꾹 참고 차근차근 쌓아서 빵 터트린 그런 도행편을 제일 재밌었다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구분 없이 질문을 해주시는 거니까 가볍게 이거 안 하면 저희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거 안 하면 진짜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다라는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좀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네.
아, 계속 네이버에 근무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네이버 웹툰 담당자분도 와 계신데, 네. 유나님. 지금 등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전 만화 같은 데 올리면 네이버에서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네이버랑 계약을 하셨나요? 아, 저는 네이버가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받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데뷔를 한 지 아마 2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작가들은 그쪽에 투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투고 페이지를 통해서 작품을 알렸고,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다른 작가님들은 보통 신인 작가분들은 공모전을 많이 좀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베스트 도전에서 연재를 하다가 네이버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것이 뭔가 내가 멋진 작품을 만들면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이거 계약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투고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거절의 경험을 계속 당하는 걸 수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많고 난 이렇게 재밌어 죽겠는데 왜 이 이야기가 재미가 없다는 거야? 라는 게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그런 상처받는 시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작가로서 먼저 본인의 작품을 셀링하고 뭔가 타인에게 다가가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어떤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우리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먼저 경험하신 분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저는 이걸 못 알아보다니 바보들 아 역시 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맞네요 맞네요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그쵸. 거절을 원하는데 바보들 이거 진짜 재밌거든. 맞아, 이런 너만 생각을 몰라, 처음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고칠 부분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 뭐를 좀 수정해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절을 당하면 물어봤어요. 어떤 점 때문에 반려가 됐는지, 혹은 다른 장르로도 한번 숙고해 주실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편집자분들은 연락이 와요.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했었고, 이런 점을 보완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연락을 주셔요. 그러면 수정해야죠. 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내 작품은 내가 제일 재미있으니까 거절당해도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나는 너무 좋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만큼 많이 쏟아부으시는 것 같아요. 아까 10시간 일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 이 정년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리서치도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인터뷰도 하시고 캐릭터도 시트별로 만들고 그만큼 애정과 노력을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재밌고 내가 잘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체로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계속 받으면서 수정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은 댓글도 너무 많이 달리잖아요, 네이버에. 그러면 좋은 댓글도 있고 안 좋은 댓글도 있고 막 사실 상처가 될 때도 많은데 그런 댓글도 일종의 반응이잖아요. 그런 반응을 좀 자주 체크하시는 편인가요? 일단 저는 댓글을 안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게 돼서 이야기가 흔들리게 되는 게 싫어요. 그렇고 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작품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안 보는 편이고요. 그래도 주변 친구들이 이러이러한 댓글들 좀 재미있다고 보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좀 작품 전개를 잘 따라가고 있으신 분들 혹은 제 의도를 잘 알아채시고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 댓글을 보면 좀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중심을 잡으면서 외부 반응들을 어떤 건 듣고 어떤 거는 지킬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도 작가가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또 채팅방을 한번 볼게요. 고사장 캐릭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태어난 캐릭터인지 지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고 사장님은 일단 정연이가 남성을 연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한테 배워야 할까?'가 고민이었거든요. 극단 선배들은 가르쳐 주지 않는 분위기이고 친구들도 가르쳐 줄 생각이 없는 상태이죠.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이 방자 역을 맡아 버렸으니까.
그럼 정년이는 당연히 외부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외부에서 남성을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남자들은 모릅니다. 남자들은 이미 남성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남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남성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30년대, 40년대를 살펴보다 보면 그 당시에 머리를 이제 단발로 자르거나 짧게 자르고 남자 학생복을 입고 몰래 수업을 듣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어요. 뭐 강양란이라는 기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남성을 연기하는 걸 잘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고 사장님을 등장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것들, 정연이에게 남성을 연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너가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거라라는 걸 전달해주는 인물이 필요해서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 사장님은 뭔가 그걸 연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더 정연이한테 구체적인 영감이 될 수 있으면서 이야기를 읽는 독자로서도 많이 몰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네, 도행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시는 김귤님인가요? 감귤님인가요? 제가 눈이 네, 감귤님이 이것도 왠지 스포일 것 같은데 도행이가 앞으로 어떤 연기를 보여주고 싶어 할지 저는 이 질문을 작가님께 드리기 전에 감귤님도 한번 머릿속에 혼자 내가 만약에 서일의 작가님이라면 이 도행이를 어떤 연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캐릭터로 만들고 싶을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작가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행이 이제 노래 연습을 하겠죠? 그쵸. 터졌으니까. 네, 하겠죠. 열심히 해야겠고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본인의 가슴속에 뭐 막혀 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했죠. 뭐 호동왕자로도 내가 오디션을 하고 싶었는데 안 했고 네, 도전하고 싶지만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자유롭게 연기를 할 테니까 보다 하고 싶은 걸 넓게 선택해서 연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행이라는 캐릭터가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을 할지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 놓치지 말고 여러분 정연히 계속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부용이에 대한 질문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합창단 리더인 아이가 정연이 보고 부용이는 여성의 삶을 포기했다,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당시 남자랑 사귀는 행위가 여자의 삶을 포기한다는 듯한 뜻인 걸로 보여졌는데 정확하게 의도하셨던 게 뭔지 그게 궁금하다는 분이 승현님도 있으셨네요. 네. 일단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여성의 정조라는 게 어땠을지를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는 저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저보다 조금 더 윗세대인 언니들은 학교에서 순결 캔디를 나누어 줬다라고 하거든요. 순결 캔디가 뭐냐면 이걸 먹고 나의 첫 번째 신랑, 나랑 결혼할 사람에게만 나의 정조를 주겠다 이런 의미였다고 해요. 이런 게 강조되던 시대가 있었고 이 윗세대는 더 심했겠죠. 특히 여학교에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 부용이는 여학교에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보수적일 것이고 남학생과 사귀면 소문이 엄청나게 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야 쟤는 시집 다 갔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저 남자한테만 시집을 가야 되지 저 남자가 버리면 얘는 어디도 결혼을 할 수 없고 당시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되게 낮은 신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쪽에서 남편을 탐색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인생이 매우 고달파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 "여자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시대적 맥락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게 어떤 거였는지까지도 같이 이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정연이를 보실 때도 정연이가 어떻게 됐지, 도행이가 어떻게 됐지만 보지 마시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지, 그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지라고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작가님은 왜 이렇게 이걸 쓰셨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정년이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웹 드라마나 드라마, 영화 작가 일을 하다가 웹툰계로 옮겨오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규리님이. 아마 작가님께서 주변에 웹툰 작가 친구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떠올려 보셨을 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근데 웹툰 일을 하는 축에서도 좀 경력이 없는 적은 편이고, 그리고 또 제가 사람을 많이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웹툰 쪽은 아무래도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처럼 글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인맥이 넓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웹드라마, 드라마, 영화까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순정 만화를 하시다가 웹툰, 종이 만화, 출판 만화를 하시다가 웹툰으로 오시는 분들은 계신 것 같고요. 에이전시에 계신 분들은 좀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에이전시의 PD님들은 이제 뭐 영화를 만들다가 오셨다든지 드라마를 하다가 오셨다든지, 네,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웹툰 편집 일을 하십니다. 저희 스스에서도 이제 다양한 작가님들을 만나는데 웹툰에서 줄 수 있는 웹툰 작가님들의 가장 큰 장점은 어느 배경에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도 소설을 먼저 쓰셨기 때문에 탄탄한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가 되실 수 있었던 거고, 만약 영화 작가였거나 드라마 작가였다면 좀 더 연출적으로 매력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작가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학과가 돼야만 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강점을 잘 살리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감귤님께서 오늘 작가님에게 굉장히 빠져드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신청 폼에 본인이 서일의 작가님을 흠모하신다고 그 사실 알고 계시냐고 써주신 분이 있는데 혹시 감귤님 아니신지. 네, 굉장히 유쾌하시고 마음이 쿨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의 성격이 많이 투영되거나 작가님과 많이 닮은 것 같다라고 하는 캐릭터가 정년이에 있으신지. 다들 저랑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인정 욕구가 센 편이어서 그런 점은 이제 영서한테 많이 갔고, 뭐 수경이처럼 요리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다는 거라든지, 뭐 초록이 같이 남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라든지, 사람이라면 되게 다 다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캐릭터에는 다 자기가 묻어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나랑 많이 닮은 것 같다라고 하면 도행이나 정연이 쪽이 쪼끔 닮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뭔가 이것도 하나를 딱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조금조금한 부분들, 결국은 정년이에 나오는 캐릭터 전체가 나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되게 흥미로운데 만화책 말고 소설로만 된, 글로 된 정년이를 따로 출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굉장히 이걸 읽어보고 싶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재밌는 생각이네요. 대본을 원하시는 건지 소설을 원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수요를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 같고, 가끔 그런 생각은 해요. 좀 외전격으로 소설 1-2권 정도 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역시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 남온 작가님께서 해석하신 그림이 이제 웹툰으로 표현됐는데 그게 아닌 굉장히 그 생생한 버전으로, 원작의 버전으로 각자가 상상할 수 있게 그런 글로 존재한다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